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라 좀 즐겁기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근데 또 많은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많죠. 게다가 또 방학이면 새학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엄마들은 새학기 준비. 좀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죠. 벌써 새학기를 준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엄마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도움을 좀 드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학기 하면 또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셨어요? 아이였을 때도 그렇고 이제 엄마였을 때.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하니까 되게 설레죠. 이번에 또 학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얼마나 잘했을까 설레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떨 걸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좀 스트레스로도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걸 또 어떤 스트레스를 무슨 증후군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 증후군. 네, 어떻게 역시 리더님은 센스가 있으시네요. 제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저도 알게 돼서 찾아봤는데 뭐 신학기 증후군 또는 학기 전 우울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같아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그런 것 증후군, 같아요. 신학기 증후군, 네네네. 학기 전 우울증. 좀 이게 힘들죠. 단어가 있네요. 네, 힘들어요. 영어 단어까지도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신학기 증후군이 그 원인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변하죠.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갔을 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들하게 또 크다 보니까 교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도 또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부담감도 크고 이거는 엄마도 조금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엄마들도 그렇죠. 애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좋겠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한국 학생 둘 중에 하나가 겪는 게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쩌면 몰랐지만 살짝 겪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69%가 새학기 증후군 호소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또 좀 다른 또 설문조사에 보면 학부모가 80, 학생이 83%가 새학기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애나 엄마나 네, 다 서로가, 느끼고 있네요. 네, 상당히 수치가 높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런 신학기 새로운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전에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라는 것도 증상인가요? 그 일명 예전에 우리 깨병이라는 얘기를 깨병. 했죠. 깨병 부리지 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깨병이 아니고 진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짜 아픈 네,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애가 진짜 아픈 건데 어른들은 깨병이라 하지만 지금은 이런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진짜로 아프다고 하는데 뭐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학교 가기 싫다, 뭐 말씀은 두통이다, 또 복통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신 자료 보니까 네네. 학생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엄마들도 어지럽고 식욕이 없고 네. 엄마들이 변비도 오시네. 그렇죠. 엄마들은 네. 스트레스가 오면 사실 저게 제일 민감하게 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신학기에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셨다고. 네, 그래서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근데 사실 좀 매뉴얼화 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아이 눈높이에 맞아요. 너가 힘들다는 걸 공감해주는 게 좋고 또 학교 가기 한 2주 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먼저 일찍 자라면 사실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일찍 안 자잖아요. 일찍 안 자요. 그러니까 우선 일찍 깨워요. 그러면 그렇죠. 피곤해서 일찍 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재우기보다 일찍 깨워서 빨리 재우게 하는 팁, 진짜 중요한 그렇게 팁이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높이기 스트레스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학교 생활이 이런 생활이 있다는 걸 미리 뭐 학교도 한번 가보고 또 어떻게 학교에 이제 엄마들이 응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야기 주셨는데 네. 세 번째 면역력. 사실 저희는 이제 식습관이 부족한 걸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뉴트라이트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먹일 때 또 어떤 어려움도 있잖아요. 뭐 단 거를 또 많이 밖에 나가서 먹고 하니까. 그죠. 입맛이 벌써 그렇죠. 단짠 익숙해져 있고
저는 먹일 때 좀 조심하지만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 외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게 일단 입맛이 많이 맞아요. 바뀌어 있고요. 저는 또 엄마는 또 좋은 걸 구매해서 꾸준히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꾸준히 잘 먹어주진 않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매자는 엄마지만 소비를 하는 건 아이다 보니까 그쵸. 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뉴트리키즈 제품 라인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그 전문가가 제가 아시는 그분?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하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겪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가 올 지경이에요. 네, 역시 좋은 남편, 좋은 아빠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학기를 좀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면역 솔루션 오늘 좀 뉴트리키즈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저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스트레스가 성장과 두뇌 건강 그리고 면역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틱 장애, 그다음에 ADHD, 우울증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이제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증세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계속 분비돼서 면역세포 활성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죠. 최근에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의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 환자의 백혈구 수는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환자보다 20에서 3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백혈구 수가 적다면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루푸스, 베체트, 뭐 아토피, 류머티스, 천식, 건선, 쇼크렌 증후군 어려운 말 참 많죠. 어려운 병. 근데 80여 가지에 이르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암과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기작을 좀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부신이 자극되고 이 자극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나온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면역을 저하시킨다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만성염증, 척도가 류머티스 관절염 맞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더 많이 발생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뉴트리키즈 라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뉴트리키즈 라인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직접적인 영양소로 쓰이는 프로틴, 직접적인 영양소로 쓰이는 프로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 3 젤리 있고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대량 영양소의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그런 미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어볼 칼슘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핫한 아이템이죠. 임뮤니티 플러스. 예. 이 제품은 특별히 이제 면역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한 포당 프로바이오틱스가 10억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장내 세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임파구의 숫자를 늘려주고 그리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들은 림프구를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항체 반응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장내 상피세포의 생존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방어 기전 이런 소화관의 장벽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논문들이고 관계되는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뮤니티 제품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연이 부족하면은 면역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25%가 아연 결핍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연이 면역 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연이 음식으로 섭취가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33에서 40% 정도가 흡수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한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추가 섭취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더 이제 또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 아연의 흡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섭취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를 보시면요. 비타민 C 정말 만능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C의 이 농도가 늘어나면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 세포, 뭐 영어로는 마크로페이지라고 하는데요. 대식 세포 한 마리가 탐식한 세균 수가 증가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비타민 C가 면역 세포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각종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면역 세포들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비타민 D가 이런 면역 세포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면역 인자의 합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뮤니티 플러스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역시 유산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서 또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실 제가 이뮤니티 플러스 먹다 보면 사실 이게 딱 넣으면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물감이 있으면 이거를 막 뱉어내거나 잘 안 먹죠. 잘 안 맞습니다. 먹는데 네네. 사실 이건 정말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먹는데 이제 애들 주려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이 면역에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뇌 발달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접착제고요. 오메가3는 전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이게 이제 외부 침입 항원에 맞서는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이 항체를 만드는 기본 재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이라고. 그리고 항체뿐만 아니라 백혈구나 이제 임파구, 이제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면역 세포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 세포의 주성분도 역시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저희 이제 제품은 뉴트리키즈 프로틴 제품은 20가지 아미노산, 필수 불필수 아미노산 다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칼슘,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원료로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전 연령대. 전 연령대죠. 전 맞습니다. 연령대. 네. 저도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먹곤 합니다. 우유 태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딸기 우유 맞아요. 같이. 딸기 라떼 같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왜냐면 아마 요즘 프로테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도 그렇고 모든 그 신체 조직의 장기의 근육도 사실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이 많이 섭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 1kg당 1g을 섭취하는 것이 알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 조금씩 뭐 한 20g 정도씩 자주 20g을 한 4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더 많이 더 단백질을 필요하죠.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젤리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착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발생을 좀 줄이고 백혈구가 잘 활동하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일조합니다.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2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식 세포하고 호중구, T세포, B세포 이게 이제 다 면역 이제 세포들인데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낸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놀라운 논문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항염증 물질이 염증을 조절하고 백혈구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세균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 수가 늘어나는데 그 반면에 혈전 생성을 자극하는 세포 활성도는 또 낮아진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가 면역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세 논문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ADHD 아동인데요. ADHD 아동에 오메가3를 쭉 보충했을 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왼쪽에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겠는데
쭉 이제 보충하고 나서 글자를 써보라 하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글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ADHD 아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소년 대상으로 DHA를 투여했더니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전두엽, 이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분인데요. 전두엽의 활동성이 아주 현저히 증가하고 이제 더군다나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아이들은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월등히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웨덴에서 실험한 논문인데요. 20명의 난독증 아동에게 어유 보충제가 이제 그 오메가3를 얘기합니다. 복용을 시켰더니 읽기 속도가 60%나 되었다고 그런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오메가3 하면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어취, 비린내. 비린내 나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오메가3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금속 그리고 세균 그리고 산화를 어떻게 관리하나가 되겠죠. 이제 이 오메가 젤리는 어취 비린내를 확 줄인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국제 오메가3 협회의 기준 규격보다 최대 50배, 50배, 정말 중요합니다. 50배. 50배나 그런 강화한 규격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부터 전체 공정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조 공정이 이제 그 포장 전까지 전부 다 진공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then combine the fish oil with vitamin E into our special blend, which is quickly encapsulate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oil. Our encapsulation machines can produce up to 1,000 soft gels a minute, which are then dried in tumblers in special humidity and temperature-controlled rooms. The soft gels then undergo various quality tests before moving to the finishing room. It's here where each soft gel is sorted and inspected before being transferred to our packaging room.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phases of production is our integrated packaging line, which can produce up to 130 bottles of soft gels per minute. Infrared sensors ensure that the right amount of soft gels are placed in each bottle, and after the caps are securely fastened, the bottles are x-rayed, labelled and packaged for shipment. The entire facility and manufacturing process is engineered to produce safe and quality soft gels for customers around the world. 준비 확실히 하셨네요. 준비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마침 신학기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프로모션을 한국아메에서 2월 16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학기 프로모션은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그러니까 유산균과 그리고 뉴트리키즈 프로틴 단백질, 베리맛 단백질과 또는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늘 이걸 드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이뮤니티 플러스나 이제 단백질도 많이 먹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젤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요 시기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걸 구매했을 때도 추가적인 증정품들 그리고 슈퍼 스무디 그리고 오메가3 젤리 미니와 그리고 이제 뉴트리키즈 바우처도 5,000원권 바우처와 그리고 엠바이 뉴트라이트 비타 충전 젤리를 또 하나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젤리 맛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제품을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몇 가지 제품들을 더 아메이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사실 우리 아이들 신학기 때 가장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건강식품 정말 많아요.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렇죠. 하필이면 우리가 여기서 뉴트리라이트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이라는 부분, 생태농법으로 사실은 그 식물 선정부터 종자, 재배, 그리고 나한테 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 아메이라는 제조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 맞춤 영양 설계. 정말 애들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맞춤 영양소를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또 뉴트리라이트나 이 아메이의 모든 연구력은 전 세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구력 2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기보다는 엉뚱한 걸 보고 있으니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한 제품 관리. 매월 25,000번 테스트? 25,000번 하루에 8,000번? 8,000번이네요. 네, 8,000번 정도에 계속 그러니까 매년 50만 번의 품질 검사를 통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제품 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자라나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라나서 이 중간에 어떤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균에 대한 거, 방사선에 대한 거 검증부터 최종적으로는 이게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만들었을 때 이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가 되고 있느냐 최종 완제품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데 이 스스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 3자 기관을 에코솔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검증받고 컨설팅을 받고 매번 이렇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계산해봐도 분당 계산하니까 한 70번 정도, 7, 8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분당. 네. 정말 정말 초당 한 번씩 진짜 정말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하고 진짜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평생 건강을 위해 우리는 물과 공기와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위드스 라이브에는 선택 기준에 대한 영상들이 여기 보시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리더님 아시는 분 준비해왔네요. 어떠셨어요? 네,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믿고 꾸준히 먹고 있고요.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저도 놓치지 않을 건데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연과학으로 찾은 우리 아이 평생 건강. 아이가 자랄수록 건강도 함께 자랍니다. 하나, 둘, 셋. 뉴트리 라이트.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노는 것도, 웃는 것도, 자는 모습까지 둘이 똑 닮았죠? 부모의 건강함도 닮았으면 해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으니까. 맛있다. 우리 아이 평생 건강 습관. 뉴트리키즈. 중국 사이다가 중간에 끼었네.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오늘 킨드리를 맡은 김진수 이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는 김치를 이용한 김치 잡채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마늘종을 이용한 마늘종 삼겹살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간편한 그 맛있는 흰요리의 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다 같이 출발! 네, 그럼 저희 김치 잡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처음으로 소고기 저희 밑간에서 오늘은 준비했거든요. 네. 소금하고 후추 해서 양념 조물조물해서 준비해놨고요. 양파는 큰 걸로 준비하면 2분의 1개, 저희는 작은 거라서 1개 준비했습니다. 네. 대파도 2분의 1개 정도, 그다음에 당근도 큰 거는 4분의 1 정도고요. 저희는 작은 거라서 2분의 1 정도만 좀 더 사용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송이버섯 하나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를 좀 이따가 잡채처럼 썰 거라서 네. 길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반 포기 정도면 되겠죠? 네, 반고기 정도. 그다음에 간장 2스푼이고요. 그다음에 매실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그다음에 들기름 1스푼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네, 당면 저희 30분 정도 당면 돌려가지고 130g 정도 준비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포도씨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잡채가 좀 쉽잖아요. 네.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김치가 조금 특별하기는 해요. 네, 네, 맛이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약간 새콤한 맛도 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재료부터 썰어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써는 거였어요? 가운데를 해야 되는데요. 아, 저는 그냥 가운데? 네, 편하게 그냥 집안에서 음. 야채 썰 때 그냥 저는 제일 편한 게 그냥 이렇게 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백주부는가 아니기 때문에 어. 백주부는 가끔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중국식으로 이렇게 써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어서 네.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약간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볶아줄 거라서 하고 하면 그냥 소금소. 네, 손님은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서 한꺼번에 좀더 볶을 거니까 여기다 그냥 같이 당근하면? 당근은 네. 저는 이 당근을 채 써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써는 방식으로 할게요. 네네네. 저는 그냥 옥수수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굵기가 길이가 조금 지저분해지긴 해요. 이렇게 길게 썰어가지고 해도 되긴 한데 원래 칼 잡을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길이랑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면서 괜찮아요. 요리사분들 이렇게 길게 한 번에 해가지고 써시더라고요. 근데 당근 썰어 먹으면 저는 그래서 오늘 준비했고요.
여기 써는 게 정말 많네요. 네, 써는 게 달아서 일부러 써는 거 굳이 뭐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치만. 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랑 네. 김치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잡채도 같아요. 맛있긴 한데 뭔가 좀 매콤하면서 느끼한 맛도 없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름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리고 네, 그럼 저희 재료는 다 준비됐고요. 우선 예열을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0단에서 네. 1분 정도. 식단 1분. 네. 10단에서 1분 정도 예열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도씨유를 살짝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예열된 그 10단에서요. 네. 파하고 대파를 파하고 양파를 2분 정도 볶아주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대파 때문에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 김치하고요. 고기 양념 볶은 거를 같이 다시 식당에서 2분 볶아주겠습니다. 김치가 그냥 뭐 넣어도 맛있긴 하겠지만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볶았었잖아요. 벌써 맛있는 냄새 나네요. 정말 다 맛있는 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긴 해요. 근데 더 신김치는 신치도 저는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묵은지 같이. 같이. 지금은 이제 김장김치여가지고 딱 알맞게 있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2분 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불려놓은 물에다가 이제 다른 거 다 넣기만 하면 네. 여기다가 고추 있으시면 음. 고추 썰어서 넣으셔도 향긋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프리카도 괜찮고요. 근데 그게 물이 나오니까 김치 이런 거 때문에 해서 그냥 바로바로 드셔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해놨던 간장. 간장이 2스푼밖에 이제 김치가 있으니까 네. 간장이 많지는 않는 아이들이. 네. 이제 정확히 한 스푼으로 레시피 한 거잖아요. 한두 방울 빠지면 맛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아까우니까. 살짝 끓여주세요. 아니 맛이 안 나요. 혹시 한두 방울 부족한 것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들기름 네. 살짝 긁어서 네. 고요. 이제 여기서 네, 뚜껑 닫고 6단에서요 15분 6단에 15분.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네. 네, 이렇게 해서 6단에서 15분 다 됐고요. 이제 저희가 6단에서요 1분 정도만 네. 수분 좀. 스푼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가 너무 좋네요. 다 완성됐거든요. 저희가 자, 저희 김치 잡채 완성됐습니다. 맛을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완성됐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네. 잡채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김치 잡채가. 그렇죠. 그 네. 맛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냄새가 일단 네. 한번 한 드셔보시겠어요? 입만 먹어요. 드셔보세요. 저희 네. 음식이랑 얘는 반찬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향도 너무 좋죠.
번째 요리는요. 네. 오늘은 이제 마늘종 삼겹살 마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마늘종이 그 마늘꽃에 그 줄기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장아찌나 뭐 볶음 이런 위주로 많이 먹게 되는데 마늘에 좋은 성분이 마늘종에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늘종을 이용하고 또 단백질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삼겹살 마리는 이제 삼겹살을 샤브샤브용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200g 정도, 마늘종도 한 200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기름 2분의 1, 그리고 이제 저희 녹차쌈장 네. 2분의 1 같이 곁들여서 찍어 드실 양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맛술 2분의 1, 그리고 식초 1스푼, 그리고 버터, 땅콩버터 그 소스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1스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종을 먼저 한번 썰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 크기 정도? 조금 이제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 끝에 양쪽 끝에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가운데 약간 이제 푸른색 부분으로 가운데 부분으로 썰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길이가 좀 달라지고 달라요? 자, 네. 됐습니다. 하셔도 나중에 입에 들어가면 또 그런 거죠. 어른들도 마늘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돼지고기랑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영양학 전공은 아니라 어. 그리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맛의 조화는 사실 사람들 입맛이 제일 정확해요.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마늘은 못 먹거든요. 사실 마늘은 잘 못 먹는데 이 마늘종은 좀 먹게 되더라고요. 마늘 좀 진짜 장아찌로 해서 먹어도 되고 맛있죠. 설 때 네. 새우랑 볶아서 먹으면 정말 아, 저희 엄마가 예전에 새우볶음에 마늘종이랑 그렇게 많이 볶아주셨어요. 저희 신랑이 어른 입맛이 아니고 아이들 입맛이라 아,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새우 나올 때 썰 때는 항상 제가 마늘 쪽으로 새우를 볶아서 해주는데 아,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아, 네, 이렇게 마리를 해주시면 네.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자, 이제는 여기 삼겹살 하나씩 길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네. 한 마늘종 5, 6개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를 잡으셔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요즘 삼겹살 김치말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말아서 그냥 이 데오라에 그냥 놓고 구워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네. 굽는 것도 좀 금방 도망가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말아서 자, 팬을 한번 예열을 좀 해주시고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 종이 호일 깔고 그 위에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열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호일 위에다가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뚜껑 닫고 5단에서 3분 정도 5단에서 3분 정도로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뚜껑을 닫았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늘종이 속에 있는 게 다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5분 정도 좀 익혀줄게요. 자, 뚜껑 덮고 다시 5분 정도 익혀볼게요. 자, 5분 됐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익었죠? 자, 이제 조금 더 노릇하게 익혀볼게요. 그래서 조금 센 불에다가 센 불에다가 지금 좀 노릇노릇했죠? 한 7단 정도 익혀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세번째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올려서 수분 좀 기름이랑 날려볼게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죠. 제가 지금 호일을 깔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센 불에다가 뭐 한 10단, 11단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릇노릇해지는 게 조금 더 이쁘니까. 그리고 좀 구워져야 되니까 아마 호일을 안 하시면 아까 그 정도 7, 8단? 7, 8단으로 그냥 바로 날려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호일 때문에 좀 제가 센 불로 또 세팅을 했거든요. 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이제 불 끄시고 접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아볼게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고기는 삼겹살 냄새가 정말 괴롭게 하네요. 자, 그래서 한번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라가지고 우리 진짜 뜨거우니까 사이좋게 잘라가지고 꼭 넣어서 그렇게 잘라야 돼요? 자, 어슷썰기로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양파만 먹어도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양파 향이 더 마늘총에서 나는 향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특이하죠? 맛있는 양파를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양파랑 해서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파랑 그냥 찍어서 네. 손이 더 네.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네. 양파나 뭐 미나리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오징어 숙회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더욱더 괜찮으실 거예요. 맛이 어떠세요? 양파랑 한국도요. 한거 같이 드시니까? 양파도 맵지 않아서 맛있네요. 마늘종이 그 원래 알싸한 맛이 나나요? 근데 지금 그 알싸한 향이 없어요. 왜? 저희가 마늘종 같은 거 해가지고 장아찌 넣으면 알싸하잖아요. 그 향도 빠져가지고 아, 애들이 먹어도 네, 괜찮죠.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늘종 같은 느낌, 마늘 향이 전혀 안 나가지고. 안 나요. 어. 그냥 일반 야채. 야채, 아삭거리는 야채 같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간단한 레시피로 네. 정말 저희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네.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아우. 누구도 할 수 있다. 아우, 그럼요. 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네. 간단한 거지만 네. 비주얼 너무 좋아요.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퀸 요리 같이 한번 배워보았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퀸 요리 저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언젠가 만나겠죠? 자, 그럼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